30대 중반의 여성이신데요. 이분은 키는 크고 몸이 좀 마른 편이십니다. 그리고 얼굴이 각이 져 있고 긴 편이고요. 턱 부위가 이제 약간 이렇게 뾰족한 편이고 피부는 흰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자궁에 내막증이 있고 난소에 물혹이 생겨서 그 물혹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술을 한 이후에 생리가 나오지 않고요. 또 얼굴로 이렇게 열이 오르는 그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이제 직장 일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결혼을 하신 지 1년 반 정도 지나셨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더더군다나 생리를 하지 않으니까 임신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이분의 다른 증상은 이제 변비도 심하고 냉도 많으시고요. 이런 모습의 분들은 아주 자극에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받을 뿐 아니라 또 이분이 아랫배가 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궁이나 난소 이런 데 이제 물혹이나 또는 근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더불어서 내막증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변비가 생기는 것도 이제 같은 이유고 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임신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임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처방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해드리면 몸이 좋아지면서 임신은 저절로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랫배가 차고 스트레스를 잘 받으시기 때문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화를 흩어주는 그런 처방을 해드렸는데 진맥을 해보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이제 팽팽하게 긴장된 그런 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방을 해드리면서 이제 생활도 조심을 하시도록 주의를 많이 드렸는데 우선 약을 한번 드시면서 차츰 변비가 좋아지고 냉도 많이 줄었다 그러셨어요. 이제 상열감도 많이 줄으셨고요. 약을 이제 쭉 드시면서 어느 만큼 드시다 보니까 생리도 이제 차츰 나오기 시작을 하셨고 아랫배에 불편한 증상들이 거의 없어지셨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시던 이제 임신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임신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직장도 그만두시고 당분간은 임신, 출산, 또 육아 이런 것에 이제 전념하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여성들이 이런 이제 임신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큰 짐처럼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직장을 위해서 아기를 누구한테 맡겨서 기르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또 아기를 웬만큼 기른 이후에 직장을 다시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문제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어디에 비중을 두고 생활을 하셔야 될지 선택을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중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가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야 문제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의 거울이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또 최근에 부모들은 사랑과 방종을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든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다 허용을 해줬을 때 그 아이는 이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방종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커가면서 잡으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마찰이 생기기가 쉽고 엇나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기본 규칙과 규율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정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가르치다 보면 공공장소나 기본적인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미처 배우지 못하고 기본 규범을 몰라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또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도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아주 많죠.
이분이 어렵게 임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임신을 잘 유지하고 또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실 수 있도록 임신 중에 주의하실 점과 또 이제 임신 후에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잘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임신 중에는 아파도 참아야 된다, 약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의보감에는 임신 개월에 따라서 또 증상에 따라서 각각 드실 수 있는 처방들이 몇백 년 동안 써오면서 임상 경험을 다 거친 그런 처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은 태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편할 때 태아도 같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아와 임신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은 그때그때 해결을 해주도록 하고 편안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태교를 잘하는 것이고 또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신부가 출산 후에도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